그래서 금융기관은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자 수익이 제대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로 이렇게 채권을 구분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차이예요. 본질적인 차이. NPL은 비경쟁입니다. NPL 채권자가 누구라고 했죠? NPL 채권자가 은행. 맞아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 살 때 은행을 가요. 협의를 봅니다. 나 이 부동산 얼마에 내가 사갈게. 서로 합의를 봤죠? 수익의 폭을 합의를 봤죠? 내가 40% 할인해서 내가 살게. 그러면 이 40%는 무너지나요? 할인된 만큼 그대로 제가 떠오는 거죠. 이게 경매와 NPL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NPL 비즈 시작하겠습니다. 두현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오셨어요? 투자를 해서 중국 쪽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왜 오셨어요? 같은 이유. 돈에 환장한 사람들만 모이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들 면면이 사회 각지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개개별로 소중한 시간 투자해서 오셨는데 뭐라도 얻어가야 되는데 그 얻어간다라는 개념에서 여기 앉아있는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다면 의미가 없으시죠. 자, NPL에 대한 비즈 기본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4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조문이 1114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총 5가지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NPL을 하려면 채권법과 물권법을 아셔야 돼요. 자, 물권 8가지의 권리가 있는데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를 본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채권이죠. 이 권리들은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과 깊은 결연관계가 있는 권리들입니다.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이 권능을 채권을 보호하는 3가지 권능이라고 합니다. 자,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럼 질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 잡는 권리다. 공통된 분모가 있죠. 자, 저당권은 뭡니까? 공통된 분모 뭔가요?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권에 대해서 한번 더 볼게요. 질권은 2가지 권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권리질권이 있고, 권리질권에서는 질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질권이 뭔 뜻인가요? 질자가 인질자예요. 권리를 인질 잡는 권리입니다, 저게. 그래서 권리질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산질권이 있는데, 그러면 동산은 뭐죠? 부동산을 제외한 그 외의 목적물이겠죠. 그래서 인지를 물건으로 잡을 때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PL을 하실 것 같으면 질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채권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NPL 특강 계약에 따른 참가비를 내고 여기 오셨으니까. 그럼 저는 NPL 특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자. 여기에서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의견의 합치와 대화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약으로. 그게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면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인간관계가 채권 채무 관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계약법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고 했죠? 채권이 생긴다.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담보로 받으면 그걸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가 있냐 없냐를 놓고 담보부냐 무담보부냐로 구분합니다. 정상 채권은 펄퍼밍 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수익 여신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왜 수익 여신 채권이라고 그럴까요?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이 뭐예요? 대출해주고 이자, 그게 예대 마진율이라고 하죠. 예금 대비 대출해주고 이자 수익 넣는 거.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채권입니다. 자, 부실채권은 큰 대문자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PL입니다. Non Performing Loan. 아까 수익 채권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논이 무자입니다. 네, 무수익 여신. 뭐라고 돼 있죠? 금융기관이 대출해서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부실채권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자 수익이 제대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로 이렇게 채권을 구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금융기관은 채권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정상, 요주의, 보정, 추정 손실, 회수 의무인데, 정상 채권과 요주의 채권은 이렇게 금융기관이 보유 및 관리를 합니다. 3개월이 넘어갔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금융기관이 왜 부실채권을 매각을 하게 될까요? 은행에서 추심하기에는 업무의 비효율성입니다.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대손충당금 적립. 손해가 났을 때 대신 충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해야 돼요. 요주의 채권 아까 보셨죠?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면 내가 100만 원을 대출해 준다. 그러면 15만 원 금액을 금고에다가 넣어놔야 됩니다. 그게 대손 충당 비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15%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산 건전성 악화입니다. 대출해준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100%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채권을 매각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NPL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그죠? 이제 NPL은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거죠. 자, 담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뭘로 구분하죠?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부 채권. 그렇죠? 그리고 정상이냐 부실이냐에 따라서 PL 채권이냐 NPL 채권이냐. 그렇죠? 경매는 좀 아십니까? 네, 경매학원인데 경매라는 구조가 뭐라고 돼 있죠?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누군가의 손실이 우리에게는 수익으로 작용하는 구조 맞나요? 자, 그러면 경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게요. 수익, 손실이 수익, 그죠? 경쟁입니다. 경쟁 구도에서 몇 프로의 수익률 보실 수 있나요? 경매에서 70%? 80%?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5억 5천에 입찰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억짜리를 4억이나 3억에 받으셔야 좋으신 거 아니냐 하니까 일단 낙찰이 됐대. 왜 낙찰을 받으셨어요? 하니까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낙찰을 받으셨대. 본질적인 차이예요. 본질적인 차이. NPL은 비경쟁입니다. NPL 채권자가 누구라고 했죠? NPL 채권자가 은행. 맞아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 살 때 은행을 가요. 저는 부동산을 살 때 은행을 가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협의를 봅니다. 나 이 부동산 얼마에 내가 사갈게. 서로 합의를 봤죠? 수익의 폭을 합의를 봤죠? 내가 40% 할인해서 내가 살게. 그러면 이 40%는 무너지나요? 할인된 폭만큼 그대로 제가 떠오는 거죠. 이게 경매와 NPL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우리 LTV 개념 아시나요? LTV. 론 투 밸류, LTV 아시나요? 부동산의 가치를 100이라고 봤을 때 대출해주는 LTV가 50%다.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에 대출이 얼마 나간 거죠? 얼마 나간 거죠? 5억에 나갔죠. 그럼 경매는 부동산에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10억부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유찰돼서 5억까지 떨어졌어. 너무 싼데? 달려들어서 입찰을 막 보죠. 근데 저는 5억짜리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가서 5억에 그냥 계약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할인받는 폭만큼 수익으로 즉각적으로 기결되죠. 제가 아까 그 전에 얘기 3년 동안 본 거거든요. 3년 동안. 매달 빌딩이나 부동산이나 토지나 그런 것들을 4, 5개씩 거래하고 쉽습니다. 싸게 취득해서 적당한 가격에 밸류업해서 팔고 쉽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2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저를 부릅니다.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니까 불러서 너 이거 사갈래? 제가 보죠. 괜찮은데? 그럼 제가 사가면 끝이고 애매한데? 경매 넣어.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서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부동산을 치열하게 달려들어서 이제 입찰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게 본질적인 차이인데 아무튼 비경쟁 구도라는 거. 내가 거제에 있는 펜션을 봤어. 거제 시장 좋아요, 안 좋아요? 거제 시장 안 좋죠? 단독주택이 나왔어요. 5억짜리래. 그거 얼마에 사고 싶으세요? 경매 낙찰가율이 60%밖에 안 돼. 그러면 금융기관 찾아가서 거제 경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는 5억짜리를 난 2억에 사고 싶다. 될까요? NPL 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 입찰을 하게 되면 경매는 기본적으로 내가 정한 수익률이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NPL은 고가 입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억에 샀어요. 5억을 내가 다 부담해야 될까? 아닙니다. 5억에 70%, 80% 대출이 가능해요. 그러면 소액이겠죠, 엄청.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명확한 투자 정보. 우리 그 경매 하실 때 임장하고 하시죠. 그런 것들이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3자, 즉 남의 입장에서 그럴 거야 유추하거나 분석하거나 공부하거나 그게 좀 불명확하죠. 근데 NPL은 그냥 채권자의 입장에서 최초 대출을 해줄 때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